자, 다음은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이라는 개념에 있는 유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제는 이런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올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우리는 요 부등호의 방향이 0보다 큰데 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이라는 걸로 봐서는 A가, 즉 요 최고차의 계수인 A가 음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2차 부등식의 경계인 마이너스 2나 1이 어떻게 돼요? 이 2차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봤을 때 무엇과 같다? 근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ax제곱 빼기 2x 빼기 b 이퀄 0에 두 개의 근이 마 2하고 1일 것이며 a는 음수가 될 거야. 이런 힌트를 적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x의 마 2와 x의 1을 대입하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4 빼기 b는 0, 첫 번째 식. 그리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a 빼기 2 빼기 b는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걸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조금 정확하게, 즉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런 부등식이 성립할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 번 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봐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힌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과, 여기에서 이 부등식을 2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가장 주가 되는 이론은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돼요. 근데 2차란 말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두 번째 핵심은 요 x제곱의 계수인 a 빼기 1이 0이 될 때와 0이 되지 않을 때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내신에서 자주 나왔거든요. 우선 첫 번째, 만약에 a가 1이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이 부등식이 뭐가 돼요? 2차 부등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2차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주어진 2차 절대 부등식이,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외워야 되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 뭡니까? x제곱의 계수죠. x제곱의 계수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그쵸? 왜 이렇게 되는지 이론과 함께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x제곱의 계수는 a 빼기 1이니까 얘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을 작성을 해보면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의 a 빼기 1이고, 요거는 a 빼기 1로 우리가 묶어주시면, 그죠? a 빼기 6이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a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판별식에서부터 a는 어떻게 됩니까? 1하고 6 사이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첫 번째 상황, 즉 a가 1이 아닐 때, 즉 2차 부등식일 때는 1하고 이렇게 6 사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 두 번째는 a가 1일 때죠. 이 경우는 이게 이제 2차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절대 부등식은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a가 1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진 부등식의 a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죠. 그렇죠? 0의 x제곱, 그 다음에 0의 x 더하기 5. 그러니까 좌변은 그냥 5가 되고 5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항상 성립하죠. 이해되세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x가 뭐가 들어와도 어차피 곱해지는 게 0이라 이거 다 사라지고 무조건 5만 남으니까 5가 0보다 크니까 항상 성립하죠. 따라서 a가 1은
주어진 부등식을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는 절대 부등식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하고 2의 답을 합쳐보면 1이 들어가죠. 1 이상 6 미만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이게 2차란 말이 없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인 a 빼기 1이 아닐 때하고 1로 나누어 가지고 2차 절대 부등식과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의 분리입니다. 드디어 나왔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나중에 다음 수학을 할 때 다른 이론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거라 가지고 잘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전형적인 뭡니까? 예, 근의 분리입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노트에 있으니까 참고하는데 근의 분리가 뭐라 그랬었어요? 요런 문제처럼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근의 뭡니까? 어디쯤 있지 하는 범위를 그죠? 잡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 근 알파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다른 근 베타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2차 방정식이 근이 존재하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의 분리 이론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근의 분리를 사용합니다. 이 근의 분리는 두 단계로 내가 푼다고 했었죠. 노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공부하고 풀어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문제를 읽고 적절한 그래프를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스케치 강조했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이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체크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 세 가지가 중요도 순서로 함, 판, 축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어요. 자, 우선 그림을 스케치할게요. 요것을 이렇게 우리가 fx고 함수로 잡았다 합시다. 그럼 이게 이제 아랫볼록이 되겠고, 그쵸? 네.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죠? 그리고 이 근의 사이에 이 어딘가에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된다. 그림 정확히 그렸죠. 자, 이걸 보고 다음은 이제 한판축 세 가지를 체크를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함이 뭐예요? 여기 함수값의 부호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y값이 x축 아래니까 음수겠죠?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인 f-3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죠. 9 플러스 이게 3a제곱 빼기 21 즉 3a제곱 빼기 얼마? 10이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풀으시면 마이너스 2에서 a가 2 사이가 되겠고, 그죠?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판이죠. 판별식이죠. 판별식. 이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명확하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있어야 돼요. 중근 허용 안 되죠. 왜냐하면 두 근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중근이라 붙어버리면 밑에를 못 가지고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놈의 판별식 b제곱 a4승이겠네. 그죠?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어차피 a4승은 양수고 거기다 21까지 더했으니까 이거는 항상 만족이죠. 그래서 우리 이 판별식을 만족하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모든 a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있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축의 위치죠. 자, 그럼 축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준이 마산밖에 없으니까 과연 이 축이라는 것, 즉 x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이렇게 돼서 2분의 a제곱인데 이 친구가 마산보다 클까 작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무조건 양이니까 마삼보다 작을 수는 없고 마삼보다 크겠지요.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세요. 실제로 우리 이 2차 함수의 축이 마삼보다 작든 크든 두 근 사이에 마삼이 오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식을 써봐도 상관이 없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실상 1번만 판단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일부러 설명상 한 판 축을 다 설명을 한 거지, 사실 이 문제는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2번하고 3번, 즉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나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먼저 이 그래프에서, 즉 이 문제에서 판별식을, 그죠? 확인하지 않아요. 왜 확인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좀 잘 알고 있으면 저 문제 풀 때 이렇게 판별식을 확인하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뭐라 그랬었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 대부분 그림을 다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어서 그리잖아.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 함수값이죠. 경계에서 여기서 마삼이죠. 함수값의 부호가 자 중요하죠. 음수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여기 함수값의 부호 여기서 확인을 하잖아. 그죠? 이게 경계에서 음수인 부분을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면 그러면 우리 이 판별식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이거 수업 때도 얘기를 했어요. 모르시면 다시 묻던 수업 내용을 보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의 분리에서 세 가지 한판 축 중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판별식을 확인하지 않는 상황은 이렇게 아래 볼록인 상황에서 이런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것을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는 순간 무조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축의 위치를 하지 않는 건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축이 마삼보다 큰 쪽에 있든 작은 쪽에 있든 두 근 사이에 마삼이 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림 딱 그리면서 거의 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푼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아주 빠르게 판별식 안 해도 돼. 왜? 여기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를 체크했네. 판별식 생략.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부터 축이 마삼보다 크든 작든 두 근 사이에 마삼이 오는 건 상관이 없네. 생략. 그리고 바로 요거만 딱 하고 답을 뽑으셔야 됩니다. 자, 근의 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이론입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무엇을 체크하는 거예요? 부호를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종의 뭐예요? 우리가 근의 분리의 이론의 한 상황이죠. 어떤 상황? 경계값이 기준이 되는 경계가 0일 때인데, 이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를 체크하는 게 하도 자주 나오니까 요거를 빨리 풀라고 따로 떼서 내가 외우라고 했었어요. 세 가지를 외운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판별식. 두 근이니까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은 양. 세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뭐다? 곱. 둘 다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되겠죠. 이거를 근의 분리로 풀어도 되지만 자주 나오니까 그림도 안 그리고 빨리 풀라고 요거 케이스를 이렇게 외워서 수업 때 얘기를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면 노트 보고 공부한 다음에 다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판별식부터 빠르게 볼게요. 판별식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6이네. 전개를 하시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5고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판별식이 0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의 답은 k가 얼마? 1보다 크거나 k가 마 5보다 작죠.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은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을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뭐다?
2에 k 플러스 1인데 둘 다 양수니까 이게 0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이게 0보다 크면 k가 마일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6 빼기 2k인데 이게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걸 풀으시면 k가 3보다 작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황들이 좀 많아지면 자칫 공통인 범위를 잘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숫자들을 쭉 보세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숫자가 1, 마5, 마1, 3이죠.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마5, 그 다음 얼마? 마1, 1, 3 이렇게 찍고, 첫 번째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고 이게 드롱호가 들어가죠. 이렇게 레벨 잘 지켜주시고, 마이너스 5보다 작고 이게 첫 번째 동일 레벨이니까 이렇게 수준을 같이 맞추고, 그 다음은 마1보다 크다. 빵꾸죠. 요거는 두 번째 레벨. 세 번째는 3보다 어떻게 됩니까? 작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벨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게 어디야? 여기죠. 따라서 1 이상, 그리고 k가 얼마? 3 미만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죠. 됐어요? 요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를 푸는 문제 세 가지 외워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풀어 주셔야 됩니다. 생각 따윈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